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 관련 주식들이 좋습니다. 자, 새해 초부터 EU에서 원전을 친환경 투자로 분류했는데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지 기계와 전기가스, 유틸리티 업종들이 모두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맞수 한판 첫 번째 주제는 원자력 발전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께서 꼽으시는 원전주 탑픽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꼽고 있을까요?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한전기술을 꼽아 주셨습니다. 역시 원자력 발전 대표주는 두산중공업입니까? 네, 일단 유럽 이슈니까 유럽 이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일단 그린 텍소노미의 천연가스 원자력을 이제 상장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일단 오스트리아, 독일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독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 비해서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낮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간은 탈원전 성격이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천연가스 스트레스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EU 집행위원회의 어떤 다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항상 어떤 의견을 반대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 그린 텍소노미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천연가스 가스성을 잠궈버리게 되면서 에너지에 관련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이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서 정치까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 상대하는 정당들이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의 가스관 스트레스가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채택이 될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체코 같은 경우 도코바니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30조 원 가량의 원자력 프로젝트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쨌든 뭐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중국은 일단 제외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코 같은 경우 도코바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이 완전히 제외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그리고 한국, 미국이 3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대1 싸움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과 미국이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독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합작으로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단독으로 가져오게 된다면 당연히 한전기술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합작으로 가져오게 된다면은 두산중공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이 없습니다. 시공 기술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설계 기술은 있는데 시공 기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합작으로 가게 되면 설계는 미국에서 가져가게 되고 이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시공은 그러니까 완공은 이제 한국 업체들이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력 단조 기술은 원자력 단조 기술은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공은 아마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삼성물산 중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단독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한전기술이 설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가느냐 합작으로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단독으로 가든 합작으로 가든 어쨌든 수혜가 되는 기업은 두산중공업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코 도코반이라든지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집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우디도 그렇고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 이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고 그리고 예전에 UAE 바라카 원전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기술도 갔었고 두산중공업도 주가 상당히 좀 잘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합작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일단 저는 두산중공업을 선택을 했고 여기 플러스로 뭐 하나 더 보시게 된다면은 한신기계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일제 오른 이유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네네. 어떤 이 분쟁과 관련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 네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분석할 수 있겠군요. 네네. 그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유럽 같은 경우 가스관이 현재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는
가스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관을 잠가버린 폴란드하고 독일 쪽으로 가고 있는 이 가스관 그리고 이제 북해 쪽으로 가는 그 노드스트림 1이 있습니다. 이 세 개 가스관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세 개 가스관인 상황들 속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게 되는 가스관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잠가버리게 되면 막아버리게 되면은 러시아도 일단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대안이 없게 된다라면은 러시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림 2가 지금 이제 완공이 됐지만 승인이 안 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흑해 쪽으로 가고 있는 사우스 스트림이 돼가지고 가스관 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가스관이 5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가스관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4개 가스관이 연결되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를 뭐 러시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이 결국 크림 반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에 이 독일이란지 승인이 늦어졌던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 시공도 느껴지고 승인도 늦어졌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러시아에 좀 발생이 되고 이제는 뭐 조금 속된 표현을 막가자 이런 네,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좋습니다. 가스가 잠가버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정태근의 세계사였습니다. 국제사. 국제사, 국제현대사. 한전기술은 오늘 장 초반에 네. 많이 오르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네. 4.7% 오른 89,000원. 근데 지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는 두꺼운 매물벽을 이제 막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산중공업이 사실 대장은 대장인데 저는 대장이 조금 아픕니다. 이제 3월에 신주가 상장을 하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신주가 상장을 하고 저는 이 신주 상장에 대한 부담감을 실제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장을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 저는 한전기술이 그래도 이제 2등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신주 3월에 상장하는 신주 때문에 물량의 부담감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동반이 되더라도 조금 이제 물량 소화를 힘들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되면 두산중공업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대면은 시가총액은 충분히 부담이 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전기술은 이제 2조, 3조 대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부담이 좀 더 덜한,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오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좀 더 가벼운 주식을 찾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하에 한전기술을 먼저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앞에 이제 현대세계사 설명 잘 해주셔서 조금 더 이야기를 현대세계사를 네. 주식 투자에 접목시켜 주십시오. 네, 거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조금 지금 이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정책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적으로 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상대적으로 사실 지금 해외와 국내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국내에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적인 서포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반대입니다. 오히려 한국 입장은 이제 탈원전으로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지 4년 정도 돼가는데 관련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들도 도산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두산중공업도 정말 간신히 버텼다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에서 간신히 살아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말 정부 정책이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국제 정세와 좀 다르게 이어진다면은 국내 원자력 관련주들 성장세도 저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는 오히려 다음 정권 이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자력은 바로 짓는다고 해서 뚝딱뚝딱 짓는 게 아닙니다.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자금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스탠스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 또한 상장세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좋다고는 이제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 실제로 회사의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려면은 이제 정부의 서포트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는 그렇다면? 한전기술은 네. 이 신주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85,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원 초반대까지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즉 이제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당연히 대장주로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자력 발전 관련 대장주는 여전히 두산중공업이다라고 하는 정태근 팀장과 김진만 팀장께서는 한전기술을 대장으로 보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2년 오늘 새해 첫날은 삼성전자가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갑죠? DB하이텍도 오늘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10만 6천 원까지 나왔는데요. 어떨까요? 올 한 해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모든 증권사의 전망처럼 DB하이텍을 필두로 한 이 소부장 주식들까지 모두 좋겠습니까? 두 분께서는 DB하이텍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어떤 답을 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께서는 보류하셨습니다. 김진만 팀장께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인데 많이 올랐습니까? 가격 부담이 있습니까? 또 저부터인가요? 네. 일단은 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10만 원 찍을 것 같아요. 근데 1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가지 근거를 좀 제시하자면 이제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은 DB하이텍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그 팩트고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뀐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DB하이텍도 올해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월 기준으로 8인치 웨이퍼 생산량이 13만 5천 장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도 올라가고 양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DB하이텍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대안이 생긴다라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중국 법인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통해서 8인치 파운드리 파워를 생산해서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키파운드리 인수를 하게 되면서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생산량이 20만 장이 이제 육박을 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DB하이텍도 물론 좋은 회사고요. 기존에 안정적인 공급처가 있고 매출처가 분명히 있고 거래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끊는 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월 생산량 기준을 봤을 때 DB하이텍보다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기준만 보더라도 인지도란 측면을 무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거래를 끊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물량이 DB하이텍 쪽으로 가던 물량이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대장이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한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DB하이텍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조금씩 생긴다는 점을 봤을 때 매력도가 이전만큼 그렇군요. 확고할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내년 실적 전망치를 뭐 6천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적 성장, 가격 인상을 통한 질적 성장 그리고 이제 캐파 이런 부분 통해서 양적 성장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단순히 6천억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DB하이텍은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 기준 영업이익을 봤을 때 1,000억대에서 2,000억대 그리고 3,000억대에 점핑이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내년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물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게 또 수정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1,000억대에 발목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근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대 정체가 된다라는 점, 이 점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올해도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아마 10만 원이 좀 저는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뭐랄까요? 목표치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근데 이게 상단일 수 있다. 네네. 더 좋아지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고 이거 이외에도 더 좋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은 더 많다라는 의미에서 DB하이텍 오늘 좋지만 투자 의견은 보류로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김진만 팀장께서는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이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형님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상승률이 더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겠습니까? 네, 올해는 아무래도 좀 낙수 세겠습니까? 효과가 훨씬 더 있죠. 아무래도 예. 삼성전자 1% 오르면은 반도체 중소형주들은 4, 5% 오르는 거는 거의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낙수 효과가 갖춰져 있고요. 저는 DB하이텍이 갖고 있는 8인치라는 애매한 사이즈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보는 게 8인치는 애매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규 캐파를 늘리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신규 공정, 3나노 공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8인치 파운더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 대해서 투자를 오히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물량 캐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 증설했다라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한데 공장의 생산 능력이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공장을 이제 임대를 했거나 근데 임대를 했다면은 추가적으로 공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 조금씩 늘어나는 캐파에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작년 정도에는 DB하이텍이 증설을 하지 않아서 물량의 상승 캐파가 좀 이제 제한됐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드렸는데 저는 오히려 공장을 증설하지 않은 게 2022년도에 DB하이텍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공급과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언젠가 분명히 한번 공급이 이제 수요를 넘어서는 시점이 도달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공장을 증설한 DB하이텍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공장을 증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이제 계속적으로 쇼티지를 유발을 함으로써 그렇군요. 이제 가격대를 유지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굉장히 주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이제 디램도 이제 공급 과잉이 우려가 있었지 실제로 이제 가격이 공급 과잉 때문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DB하이텍도 오히려 공장을 증설하지 않은 게 2022년도 즉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를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시면 영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어차피 같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더 비싸게 팔아도 사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영업이익률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왜냐하면 공장이 증설하지 않으면은 주가의 상승폭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렇지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이 주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오히려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지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순풍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기대감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10만 6천 원까지 옵션권까지 제시가 되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목표가는 비슷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오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때에 만약에 정태근 팀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오를 종목보다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큰 종목에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김진만 팀장께서는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한 매력이 네. 있다. 같은 논리 속에 전략은 좀 다른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께서는 대안주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소위 이미 말씀해드린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형님을 보시는군요. 네네. 일단은 뭐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뭐 부품주가 더 괜찮겠죠. 근데 예. 결국에는 대장이 가야 그 2차적으로 2등주, 3등주가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빠뜨는 부분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12인치 웨이퍼 파운드를 이제 그 파일럿을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환경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바뀐 환경들 속에서 얼마만큼 DB하이텍이 좀 선전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서두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소부장 지금 반도체 기판 반도체 PCB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품주가 더 잘 가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들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SK 하이닉스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이 두 분의 형님들이 계시는데 네.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 있다. 파운드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DB하이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둘 중에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형님인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겠다. 정태근 팀장이라면 김진만 팀장께서는 DB 하이텍 여전히 매력 있다. 네, 매력적이죠. 네. 예.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두 분과 함께 맞서 한판 풍성하게 이어나갔습니다. DB하이텍을 살펴봤고요. 또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두 분의 탑픽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DB금융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